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진화한 마음 편 들으시고 마음의 힘 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저 자랑 좀 해도 돼요? 이번에는 진화한 마음을 읽어야지 하고 독서 목록을 펼쳤는데 올해 2월 10일에 읽었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 빵 터졌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저도 읽어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올해부터는 리스트라도 적고 있는데 JYP 공감하시죠? 제가 먼저 읽은 책이 책걸상에 나온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사실 제가 진화심리학을 좋아하기는 해요. 정말로요. 맹점은 읽은 사실조차 기억 못한다는 거죠. 책걸상 암튼 감사합니다. 책걸상을 듣고 있으면 덜 외롭다고 느껴져요. 세상에 아직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성애자 여성이고 결혼해서 아이들 양육도 하고 직업도 주류에 속하는데도 나이 들수록 외로운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라든가 정말 소수인 몇 그룹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마지막 글은 그냥 사담입니다. 다음에 안부 전할 때까지 잘 지내셔요 라고 주셨네요. 네, 볼티모어에서 저희 책걸상 계속해서 애정해 주시는 애청자님 세바공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2부 병원체를 피하라를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성 혐오가 혹시 페미니즘을 병원체로 오인한 우액일까요? 진화한 마음 아직 절반도 못 읽었지만 훅 하고 빠져듭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세바공님 감사하고요. 팟빵에서 오직할뿐님, 평상시에도 알찬 방송 감사히 듣고 있지만 진화한 마음 편은 유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진지한 진행과 여러 생각이 오가는 듯한 느낌이 새롭고 좋네요. 특히 JYP님의 몰입력은 여튼 이번 방송 너무 꽉 찬 느낌으로 잘 들었습니다. 전중환 교수님 직접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외모에 대해 너무 겸손하신 듯해요. 책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했답니다. 우리가 요거 방송할 때 특별히 더 진지했을까요? 그랬나? 약간 강의 모드였었죠. 하나 더 소개해 보죠. 네, 수지 땡땡땡땡님께서 2019년 대한민국에 사는 저는 20세기의 역사를 자세히는 몰랐지만 당연히 나치나 공산주의, 1차, 2차 세계대전의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여성인권 운동을 지켜보며 그 당시 시대상에 분노하고 나치의 독일 국민과 함께 좌절했으며 마틴 루터킹의 연설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과 케네디의 죽음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어요.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꼭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820쪽짜리도 있고 평균 700쪽짜리 6권이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추천해 주시는 YG님 감사합니다. 이야, 700쪽짜리가 6권이라고요? 그럼 4,000페이지가 넘네? 네, 그러니까 켄 폴릿이 자기가 20세기를 한번 내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하고 작정하고 쓴 대하 소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소개하면서 그 켄 폴릿판 토지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수지 땡땡땡님 읽으셨는데 되게 재밌게 읽으셨나 봐요. 저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정도 분량의 책을 읽는 분들이 있구나 진짜. 네, 켈리님, 이틀 지났지만 YG 생일 축하드려요.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 다 읽어서 다시 듣는데 5월 4일이 생일이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 연휴에 섬에 있는 서점을 챙겨왔습니다. 늘 좋은 책으로 출근 시간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JYP, YG 두 분 모두 감사드려요. 그리고 네, 앞에 소개드렸던 오직할뿐님도 생일 지났지만 축하드려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아유, YG는 좋겠어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이 다 달리고. 네, 켈리님, 오직할프님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근데 그렇게 방송에서 5월 4일 생일이라고 떠들었는데 이게 두 분밖에 댓글 안 남기셨더라고요. JYP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뭐. 이거 제 문제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PUR리 땡땡땡땡님. 팟빵에서 다시 네케로 이사온 최애청자 글로리아입니다. 역시 명불허전 최고의 방송입니다.
아껴 듣느라 타 방송 돌려듣다가 책걸상 다시 돌아오면 인트로 부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에요. 책 방송은 역시 YG JYP처럼 지식과 경험과 위트와 입담을 골고루 갖춘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정주행 중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PUR이 땡땡땡땡님은 한글로 와쥐 제와 P라고 붙여서 쓰셨습니다. 네. YG와 JYP를 합쳐서 쓰신 것 같네요. YG JYP. 네. 지식과 경험과 위트와 입담을 골고루 갖추었을까요,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아주 또 멋진 게스트 모셨는데요. 지금 한참 동안 숨소리도 안 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분은 물속을 나는 새의 저자이신 이원영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외모도 훈남 스타일이세요. 약간 좀 남자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귀엽다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 네. 눈웃음이 감사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네. 네. 제가 목소리는 좀 익숙하거든요. 왜요? 이웃 동네 주인장이시잖아요. 저 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에 그 이원영의 남극 일기 초창기부터 책걸상 론칭할 때부터 론칭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예. 계속 꾸려오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쟁 프로 진행자를 지금 모신 거군요. 나름 그런 거죠. 근데 카테고리가 달라서 네. 그 책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아셨죠? 그러면 예, 있다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아직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남극 이렇게 안 들어봤거든요. 네, 저는 그 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이제 몇 번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원영 박사님을 네. 모시게 된 중요한 계기가 저희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 남극일기 애청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네. 왜 이원영 박사님이 새 책을 냈는데 모시지 않느냐라고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성 댓글을 주셨거든요. 너무 그래서 감사하네요. 예, 그걸 보고 저희가 언젠가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하고 약속을 방송 중에 공개적으로 드렸고 그래서 네. 진즉에 모셨어야 되는데 스케줄 조정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지금 힘들게 오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직장이 송도에 인천 예, 송도에, 인천 송도에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남극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그 송도에 직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직장인데요? 제가 있는 곳은 극지 연구소고요. 그 해양과학기술원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인천 송도의 바닷가에 새로 지은 건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네, 있고 거기 그곳에서 부설기관으로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라는 곳이 있군요. 예. 그럼 극지연구소라면 말 그대로 남극이나 북극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남극에 다녀왔고요. 그 남극이나 북극을 연구하는데 그리고 해수부 관련 기관이라고 해서 꼭 바닷가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광화문에 없는 것 있어도 같은데. 되잖아요. 예, 근데 원래 해양수산부가 음. 그 광화문 원절에 있었잖아요. 그러게. 네, 개동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네, 쓸데없는 소리고. 네. 극지 연구소. 네. 일단 어쩌다가 지금 남극도 자꾸 다니시고 펭귄 관련 책도 쓰시는지 이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책날개에 보면 서울대학교 행동생태 및 진화연구실에서 까치의 양육 행동을 주제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까치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왠지 네. 저희한테 익숙한 최재천 교수님 밑에서 박사 과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직접 지도 교수님은 아니었는데요. 네. 논문 같이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때는 최재천 교수님이 이화여대로 가신 예, 옮기셨을 건가요? 때였고요. 제 학부생 때는 계셨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현재는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펭귄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까치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극지연구원에 들어가셔가지고 펭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까치랑 펭귄이 조류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굉장히. 극지 연구소에는 주로 뭘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처럼 생물 연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빙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지질학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남극에 많이 떨어지는 운석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건 뭐 천문학 이런 계열인가요? 네, 그것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굉장히 학제간 활동 같은 게 많겠어요. 그 극지 네.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런 다학제적인 연구를 또 장려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극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지 이름이 세종기지잖아요. 예. 그럼 세종기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뭐 걸친 네. 분들이 많이 있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런 대목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이원영 박사님께 펭귄이 날아다니는 거 봤다고. 네. 제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물 베이스가 아니고 다른 그렇죠. 걸로 막 남극을 돌아다니다가 펭귄 비슷한 새가 날아다녔다라고 제보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그림도 남기시고 그다음에 한국일보에 글도 쓰시고 팟캐스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고 작년 6월 달에는 TV에도 나오셨네요.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요? 아, 예. 그 방송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은 되게 한참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잠깐 나오지 않고. 저 녹화만 3시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녹화 3시간 하고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네, 편집해서 편집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되게 유명한 유명한 분이셨군요. 분이네. 그리고 되게 우리랑 좀 다른 분이네.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이 책은 제목은 물속을 나는 새 그리고 부제가 동물 행동학자의 펭귄 관찰 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펭귄에 관한 책입니다. 네, 물속을 나는 새는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제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해서 기억을 확실히 하는데 그 APCTP라고 하는 포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올해의 과학책으로 10권을 뽑거든요. 그 중에 한 권으로도 꼽힌 책입니다. 아, 2018년 올해 과학책 베스트 10 중에서 네, 한 권으로. 들어간. 네. 야, 책을 뭐 전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책 얘기에 앞서서 우리 네. 남극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라고 예. 그 저자 소개에는 돼 있는데 그 남극도 가시고 북극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극을 주로 가시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을 번갈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남극에서 돌아왔고요. 다가오는 이제 7월 되면 다시 북극에 갈 예정이고 돌아오는 11월에 다시 남극에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년에 남극과 북극을 예. 보통 각각? 어느 정도 각각 체류를 하시는 거예요? 남극에서는 보통 2달에서 3달 체류하고요. 북극에서는 한 달 반 이렇게 체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왠지 아까 시점을 보니까 여름에 가시는 것 같네요. 네. 한여름에 북극에 가고 네. 우리나라 한겨울에 남극은 남극에 여름이니까 남극은 거길 여름이니까. 가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남극 북극은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네.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름 시점을 찾아가서 가만히 가시는 있어봐요. 거군요. 남극은 세종기지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뭐 숙식하시면서 연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북극 가면 어디서 자요? 이글루? 아니요, 저희가 그럼 아재 개그 좀 하지 마요. 북극에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북극에 있는 거 있는 맞습니다. 거 맞지만 이걸로해서 생활을 하겠어요. 네, 뭐 이누이트족들은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돔 텐트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생긴 거는 이글루처럼 생긴 건데 그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진짜 기지가 지냈던 없어요, 거죠. 그러면? 예,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라는 곳이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연구했던 사이트는 그린란드였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이걸로 맞네 그럼. 사람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야, 그럼 한 달 동안 그 텐트를 좀 치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간이 텐트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상당히 간이 텐트긴 한데요. 조금 크기가 큰 텐트죠. 그 팀 네. 혼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북극에서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보통 6명에서 7명이 한 팀으로 돌아다니는데요. 네, 그때 다 이제 각자 개인 텐트를 하나씩 치고 이제 생활하는 큰 텐트, 빅돔 텐트를 하나 치고요. 그리고 그 빅돔 텐트에다가 연구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모아놓고. 네, 장비 같은 것도 넣어놓고. 그러면은 네. 그 북극에서의 한 달은 네. 뭐 세종기지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훨씬 더 고되겠네요, 왠지. 예,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기지에서는 2달, 3달 있고 북극에서는 한 달 만에 오는 거야. 아니 저도 군대에서 네. 비교할 건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야영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됐고요. 네. 그럼 한 3박 달치 4일도 힘든데. 한 달치 식량을 다 들고 들어가는 거. 예, 미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야,
힘들겠다 진짜. 그러게. 저도 그- 군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좋아서 하시는 일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또 이게 좀 체질에 맞아야 되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원영 이원영 박사님 외모만 보면 음. 약간 거의 약간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락하고 쾌적한 막 미세먼지도 막 다 걸러지는 네.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극지 연구소의 입사라고 합니까 여기도? 보통은 입소라고 입소? 부르더라고요. 네. 입소. 하여튼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근무 조건이 막 남극 네. 북극을 오가고 집을 몇 달씩 떠나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들어가신 알고 들어가신 거겠죠. 네, 물론이죠. 오.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얼핏 뒷조사를 했었는데 네.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좋아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세요? 좋아하시나?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출장 기간이 워낙 기니까. 결혼하실 당시에도 극지 연구소에 다녔습니까? 네,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신? 이제 4년 됐고요. 4년. 좀- 그럼 4년 네. 동안 매년 한 분기 정도는 헤어져 지내신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몇 년 더 지나면 뭐 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극에는 어떻게 가요? 우리나라에서 아, 가면? 일단 세종과학기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행기를 보통 4번 정도 갈아타고 가요. 유럽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보통 파리를 경유해서 칠레 산티아고 그리고 칠레 가장 밑에 있는 푼타아레나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하나 대절해서 킹 조지 섬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고무보트를 타고 세종과학기지로 가게 됩니다. 킹 조지 섬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는 고무보트로는 얼마나 걸리는데? 한 빨리 가면 30분 정도? 그리고 네. 그 푼타 푼타아레나스에서 아레나스에서는 네, 한 3시간 정도 3시간이요?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야, 푼타아레나스는 JYP가 언젠가 한번 죽기 전에 꼭 가리라라고 찜해 놓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구의 끝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남미 대륙 맨 끝에 끄트머리쯤에 있는데 거기서도 3시간을 비행기로 간다. 예, 그- 그렇죠. 인천 기준으로 하면은 3시간이면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거리예요? 홍콩보다 조금 가까운 정도? 되게 먼 글쎄요. 거죠. 되게 머네. 네. 그래서 총 비행 시간이 한 30시간 정도? 야, 야, 제가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남미 쪽 여행을 갈 때는 좀 젊어서 가라. 네. 몸이 버티지 못해서 아. 이제 가지를 못한다. 나이 들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 그 쉽지가 않네. 저기 가봤어요? 우수아이야? 우수아이아는 저도 말로만 듣고요. 또레스 델 파이네? 네. 그 칠레 남쪽에 있는 국립공원. 예, 네. 거기는 가봤습니다. 그 푼타 아레나스가 흔히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곳인가요? 거기가 네. 거기가 그렇죠. 거기고요. 네. 네. 거기 가니까 맥주 이름도 파타고니아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우수아이아는 진짜 땅끝 마을이거든요. 남미 대륙의 끝. 여행 좋아하는 JYP. 네. 네. 언젠가 한번 가리라라고. 그 브루스 채트윈이라고 하는 좀 낭만적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파타고니아 여행기를 책으로 펴내가지고 그 파타고니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건데 언젠가는 한번 가보리라 하는 버킷리스트 여행지 네.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가시는 거군요. 네, 뭐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부럽다고 해야 될지 가서 고생하실 걸 생각하면 안 됐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잘 세종기지는 모르겠네요. 그 그린란드에서 한 달 동안 야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쾌적하죠. 예, 그래서 갈 때 그렇게 마음의 부담이 덜해요. 가면은 숙식 같은 게 다 기지에서 해결이 되니까 꼭 준비해- 기지에서 네. 이렇게 그 문 밖으로 딱 나와요 야외로. 네, 그러면 몇 도예요? 남극의 여름에? 남극의 여름에 영상 2도에서 영상 3도? 이게 보통 영상이라고?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책에 뭐 하나도 안 괴롭겠는데 아니 영상이 보면? 책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펭귄 관찰하다가 급하게 쉬가 마려우면 그냥 해결한다고. 그런데 저 그 대목 있었죠. 네, 그래서 저 그 대목 읽으면서 네. 아니 날씨가 굉장히 추울 텐데 네. 그게 그렇게 노상 해결이 되나라고 음흠. 생각했었는데 영상 2도 정도면은 가능하지. 할만하네, 뭐. 네. 겨울에는 몇 도예요? 거기 나- 겨울에는. 남극의 겨울은 뭐 가장 최저 기온으로 기록된 거는 영하 90도까지 기록된 적이 있고요.
그런 기록 말고 그냥 보통 때. 보통 세종과학기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영하 30도 이렇게 30도. 얘기하더라고요. 영하 20도. 겨울에도 거기서 누군가는 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도 월동대원 한 20명이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장 세종기지에 인원이 많을 때는 여름이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았을 때는 한 80명? 와, 거기 의사도 한 명 있죠. 아, 예. 의사 계십니다. 공중보건 의사. 예. 한번 가보시려고 의사 자격증 들이밀면서 그 군대 대신 이제 거기 가서 일하는 의사가 한 명 예. 아마 이게 근무하는. 나름 의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몇 명 아, 있어요. 예. 네. 진짜 특이한 친구들이 거기 지원해서 가죠. 북극에는 어떻게 가요? 북극에 가는 방법도 유럽을 거쳐서 비행기를 한 4번 정도 갈아타고 가는데요. 아 거기도 4번이에요? 또 남극보다는 좀 더 가깝죠. 아무래도. 예, 남극보다는 좀 더 가까운 것 우리가 같아요. 북반구. 예, 북반구였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노르웨이 오슬로를 거쳐서 트롬서를 거친 다음에 노르웨이 또 가장 북쪽에 있는 스발바르라는 섬을 네, 들리고 스발바르. 예. 근데 거기서 알아, 다시 거기를? 스발바르 알죠. 오. 네. 어떻게 알지? 그래서요? 거기서 다시 또 경비행기를 빌려서 2번 정도 더 갈아타고 갔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네. 그 만약에 거기를 극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세종과학기지도 갈 수 있어요? 일반인도? 세종과학기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 오. 크루즈선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오. 북극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발바르라는 섬까지는 네. 그 크루즈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돈 되게 많이 들 것 같죠? 네, 듣기만 해도. 네. 아니 그 물속을 나는 새 보니까 그 남극의 킹조지 섬 같은 펭귄이 사는 곳까지도 크루즈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아, 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 2년 전에도 한국 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그 크루즈 타고 오신 네, 분? 크루즈선을 타고 어떤 남자분과 그 아드님이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이렇게 부자가 왔더라고요. 그 진짜 부자인가 보다. 굉장한 부자로 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남극 가서 펭귄 보는 경험은 네. 야, 진짜 아무나 못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남극 체험단 인솔로 갔었거든요. 그때 극지 연구소에서 남극 체험단이라는 걸 운영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한 5분을 모시고 갔었거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때 체류비도 다 극지 연구소에서 지원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하고 그래요. 경쟁률이 뭐 700대 1, 당연히 800대 1. 그렇겠죠. 네. 알았으면은 JYP 어떻게? 지원했지. 저 선발 저 말도 더듬네. 전형 요건이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 뽑아요? 뭐 그때 추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동영상을 각자 찍어서 네. 업로드를 한 다음에 네. 그 또 대국민 투표까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면접도 보고요. 그래 그냥 아무나 막 네. 하면은 분명히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갔는데 네. 도착한 날 그 부자인 부자를 만났어요. 네. 킹조지 섬에서. 그래서 그 체험단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왜 허탈해요? 자기는 공짜로 왔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쉽게 오지 못하는 지난한 곳이라고 과정을 얘기 듣다가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면접도 보고 막 동영상도 만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거 재밌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가끔씩 있는 행사라서 부정기적으로. 또 언제 또 생길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박사님한테 이렇게 백 써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건 안 큰일 됩니다. 나는 거죠. 자, 펭귄은 뭔가 이렇게 진짜 유명한 새 동물이긴 한데 펭귄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를 말해봐라 그러면 뒤뚱뒤뚱 말고는 할 말이 없는. 나는 뽀로로. 뽀로로에 펭귄 나와? 뽀로로가 펭귄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집 절대로 하지 마세요. 뽀로로가 펭귄이에요? 이게 JYP 실상입니다. 그렇구나. 펭귄이었구나. 아니 뭐 굳이 변론을 해드리자면은 저도 그 뽀로로 인형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보니안이라는 EBS 프로그램에 한번 저도 나갔었거든요. 뽀로로랑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 EBS에서 하는 네. 그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네. 그 보니하니. 예. 근데 보니까 뽀로로가 펭귄이라고는 하지만 펭귄의 특징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경도 쓰고 있고요.
부리도 펭귄의 부리가 아니에요. 오호. 근데 펭귄은 이런 거 떠오른다. 연미복. 그리고 그 영국 그 애니메이션 클레이메이션 중에 네, 그 아드만 스튜디오라고 네, 그 월레스와 그런 네네, 이런 거기도- 그 시리즈 거기 보면 예. 펭귄 나오잖아요. 예, 아마 젠투 펭귄을 모형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역시 나옵니다. 전문가네. 아, 난 그냥 펭귄이라고 생각하는데 펭귄 중에 네, 무슨 펭귄인지까지. 펭귄 하면은 황제 펭귄이잖아요. 아, 그럼요. 황제 펭귄이 가장 유명하죠. 예, 그 펭귄 중에서 제일 키가 큰 펭귄으로 알고 있는데 맞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키 120cm 정도에 몸무게 20kg에서 30kg. 네, 그러니까 아이 기준으로 따지면 7세 정도랑 비슷한 수준. 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또 무슨 펭귄이 있어요? 총 18종 정도 있는데요. 그 18 임금 종. 펭귄도 있고 또 흔히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카 펭귄, 훔볼트 펭귄, 그리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는 쇠푸른 펭귄, 그리고 또 노란 눈 펭귄 이런 펭귄들이 있습니다. 뭐 들어도 모르면 젠투 펭귄 아까 그건 네. 뭐예요? 젠투 펭귄은 머리에 하얀색 리본처럼 된 모양이 있고 부리 색깔이 주황색이거든요. 그 펭귄이 그 세종과학기지 근처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물속을 나는 새에 자주 언급되는 펭귄 중에 하나는 턱끈 펭귄. 턱끈. 끈. 근데 사진을 보면은 네. 진짜 이렇게 턱에 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 이름은 친스트랩 펭귄입니다. 여기 턱에 이런 진짜 네. 끈이 있는 게 군인들이 아니라 하는 이렇게 그런 끈 같은. 무늬가 무늬가 거죠. 있는 거죠 예, 예. 실제로는. 그러면은 방금 펭귄이 16종류가 있다. 18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8종류의 펭귄 중에서 남극에 거주하는 펭귄은 몇 종이나 되나요? 남극 대륙에 사는 펭귄이 아델리 펭귄, 황제 펭귄 이렇게 두 종 있고요. 남극 반도까지 넓혀서 생각하면은 대략 한 6종에서 7종? 그럼 나머지는 어디 살아요? 남반구 전역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적도까지 퍼져 있습니다. 오. 갈라파고스 펭귄이 동물원 주인공이죠. 동물원 빼고도. 네. 그 저는 그것도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이죠. 근데 저 펭귄 하면은 항상 되게 네. 추운 곳 남극에서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곳곳에 퍼져 있고 더운 곳에서 사는 펭귄은 아무래도 남극에 있는 펭귄하고는 약간 다르겠죠? 네, 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다릅니다. 야, 펭귄은 뭐 먹고 살아요? 펭귄은 물고기, 크릴 이런 물 속에 있는 작은 갑각류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살아요. 크릴이 그 새우 종류, 비슷하게 작은 새우 종류. 네. 네. 새우젓 찍어 먹을 때 아마 보이는 종류 같은 그런 네, 느낌의 그런 작은 작은, 새우 말하는 거죠? 남바다 곤쟁이목이라고 이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애청자분들이 아니 저 인간이 책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약간 지금 고민이 되실 텐데 JYP가 책을 읽은 건 분명히 맞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지금 다 까먹어서 지금 자, JYP가 책을 오래전에 읽어서 까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알면서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질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전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얼마나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진행입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질문하는 거. 응? 네 그렇다고 하죠. 네. 그 책의 처음에 보면은 그 북극에는 왜 펭귄이 안 사나 네. 그 얘기 나오는데 저도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애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래 펭귄의 조상 대대로 계속 남반구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답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아마 적도가 나름의 그 장벽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적도 부근에 흐르는 해류가 그 펭귄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걸 막아서 그 위로는 퍼지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아 적도 부근의 해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흐르니까 예, 위로 그렇죠. 이렇게 그걸 넘어서지를 못한. 네. 뭐 그게 해류 탓일 수도 있고 온도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온도만 놓고 보면은 적도 남반구의 하긴, 적도 근처까지도 적도 근처까지 산다고 올라왔으면 했으니까. 예. 통과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반구로 데려와서 북반구에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노르웨이에서 특히 네. 그런 실험을 했다라는 네. 사례를 책에다가 언급하셨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북극에다 데려다 놔도 충분히 네. 잘 적응하면서 살 것 같은데. 아마 먹이원만 따지고 보면은 잘 적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극해 주변에도 먹을 게 충분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아마 천적들 때문에
금방 그 둥지에서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아, 천적이 문제. 네. 그 남극에는 펭귄의 천적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나요? 그렇죠. 남극에는 육상 포식자가 전혀 없습니다. 육상 동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알을 낳아도 좀 편하게 번식을 할 수가 있죠. 펭귄이 왕이에요? 남극에서는? 남극에서 정말 펭귄을 수준 또 낮은 질문. 펭귄의 또 천적들이 있는데요. 바다에 가면은 표범 물범이라는 바다에. 예, 레오파드 씰이 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한데 네.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질문해 보자면 그럼 북극곰을 남극에다 데려다 놓으면 어떨까요? 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펭귄을 잡아먹으면 살 것 네. 같은데 왠지. 네네. 근데 남극의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남극의 겨울은 북극의 겨울보다 훨씬 더 춥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남극은 하나의 땅으로 된 대륙이에요. 하지만 북극은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라서 그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오호. 그리고 야. 북극곰도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추우면은 좀 남쪽으로 내려오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박사님 맞네.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하시는데. 웃으시면서 그것도. 저야 뭐 이게 직업이니까요. 그 정말 제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니, 청취자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네. 펭귄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펭귄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들은 많이 있어요. 예전 스콧 탐험대부터 펭귄을 잡아서 그거를 식량으로 썼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네. 그 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맛있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맛이 없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펭귄을 연구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다만 네. 뭐 과학자로서 네.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글쎄요. 일단 법적으로 그게 허용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래요? 펭귄은 다 식용 보호종으로. 고기로 보호종이기 때문에. 네, 오. 맞습니다. 특히나 남극에서는 네. 야생 동물을 포획하는 것 자체도 다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 만지는 것도. 근데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포경선들이 다니면서 그 펭귄을 포획해가지고 펭귄의 지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펭귄을 불 때는 용도로 썼다고. 네, 예전에 이제 이런 규제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워낙 그 지방질이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많으니까. 네. 자, 펭귄을 남극까지 매년 가서 연구하시는 박사님 모셔다 놓고 펭귄 고기는 어떠냐는 둥. 참 수준 낮은 질문. 북극곰을 남극에 데려다 놓으면 어떨까요? 뽀로로가 펭귄인 줄도 모르는 인간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허접하게 1부는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JYP나 제가 그 물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다 책에 있어요. 다 책에 사실은. 곳곳에 있어요, 네. 사실. 네. 네. 정말 궁금해하실 법한 모든 내용들은 다 책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 펭귄에 관한 네. 궁금증, 답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나와 주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